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댓글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번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데 중국 경제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지 왜 미국의 경제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미국의 경제와 주식시장 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전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많아서 시청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핵심만 간결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수출액이 미국보다 많은데 왜 중국 경제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경제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이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액 비중을 보시면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 그리고 중국이 액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수치만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중국 경제지표를 더 많이 봐야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고 그림과 같이 중국의 수출 1위는 미국입니다. 홍콩은 어차피 자체 수출 수입 물량은 얼마 되지 않고 중개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 인도, 유럽 등 나머지 국가를 보시면 미국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런 국가입니다. 만약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둔화돼서 수입이 줄어들면 중국의 직수출 물량뿐만 아니라 홍콩의 중개무역을 비롯해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 유럽 등 다수 국가들 또한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물량이 감소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의 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의 수출은 미국의 경기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량 중에서 약 30%를 주요 부품으로 사용하여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아니면 재가공하여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은 약간 중간다리 정도밖에 되지 않고 미국의 경기가 중국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중국의 경제지표는 그 다음으로 보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죠. 중국도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는 물량이 엄청날 텐데 중국의 소비는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이 없나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중국은 중간다리 정도 수준일 정도로 미국에 비해서 소비액이 낮습니다. 이유는 바로 중국의 GDP와 소비 구조 때문인데요. GDP 순위를 보시면 미국의 GDP는 약 20조 달러, 그리고 중국의 GDP는 약 13조 달러입니다. 미국은 GDP 중에서 약 70% 정도가 소비인데 비해 중국은 GDP에서 소비 비중이 40%밖에 안 됩니다. 단순하게 GDP만으로 소비를 계산한다고 하면 미국은 20조 달러 중에서 약 14조 달러가 소비하는 거죠. 반면 중국은 13조 달러의 GDP 중에서 약 5조 달러만 소비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소비가 중국에 비해서 약 2.8배나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중국의 3배를 미국이 소비를 하고 수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서 확실히 영향력이 적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소비 비중이 낮은 이유는 중국의 복지가 취약하여서 국민들이 수입 대부분을 저축을 하고 남은 돈을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의 경제지표보다 미국의 경제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중국 또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려면 우선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제가 좋아져야 합니다. 또한 미국 말고 중국의 주요 수출국들 모두 결국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구조죠. 이에 따라 단순히 우리나라의 수출액으로 보면 미국보다 중국의 수출액이 당장 많지만 우리나라의 실질 수출액의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경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중국의 GDP와 소비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중국의 경제지표도 중요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미국의 경제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또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주 설명드렸지만 역시나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핵심만 간결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과 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 그림의 코스피와 우리나라 수출 금액,
거의 장기적으로 유사하죠.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앞으로 증가를 하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를 따져서 이거 설명해달라는 건데요.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홍콩, 일본 등인데 이런 국가들 모두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액이 증가하려면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야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첫 번째 경제 지표는 지금 보여드리는 미국의 산업 생산과 우리나라 수출액 차트입니다. 미국 산업 생산 지수는 미국의 제조부터 유틸리티 그리고 광공업 이곳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모두 더한 이런 값으로 산출하는데요. 미국의 산업 전반과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보시면 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여왔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아져야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특히 미국의 산업 생산은 제조업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의 수출액, 이 증가율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역시나 장기적으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미국의 산업생산지수와 ISM 제조업지수, 결국 미국의 경기 그리고 제조업 등 전 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움직이죠. 또한 미국의 산업생산 및 ISM 제조업지수는 미국의 경기와 그리고 미국의 증시와도 밀접하게 움직이는 지표이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제가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는 이런 지표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확인하는 것은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흐름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단기 움직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이렇게 원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이렇게 코스피 이 움직임만 본다면 미국의 경기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을 본다면 미국의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지금 경제지표의 역사적인 사실과 상식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추려는 용도로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은 왜 미국의 경제도 양호하고 미국의 증시도 우리나라보다 덜 하락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왜 이렇게 나쁘고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더 많이 하락을 했냐, 디커플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고요. 채찍 효과 때문입니다. 먼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및 신흥국들의 생산하고 미국과 유럽 등 이런 선진국들이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하는 이 연결고리가 일부 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죠. 반면 미국의 경제는 중국과 우리나라보다 아직 양호합니다. 자, 이것을 채찍 효과로 설명 가능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팔리는데 판매량은 크게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 둔화 또는 일정한 사건으로 판매량이 조금씩 변화를 하면 판매사들은 그동안 재고를 많이 쌓아놨지만 이것을 줄이려고 주문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이때 판매사들의 매출 감소는 조금 있겠지만 생필품이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 감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고 감소를 위해서 주문량이 줄어든 생산업체 그리고 그곳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업체들은 큰 폭의 매출액 감소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및 화학, 철강 등 주요 부품과 원재료가 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죠. 미국이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사라면 우리나라는 부품을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말단의 부품업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고를 감소시키면 우리나라로부터 반도체 및 화학 등 주요 생산품의 주문이 감소하면서 제품의 가격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 수출액은 제품의 단가에 물량을 곱해서 결정되는데 가격도 떨어지고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액 감소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찍 효과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에서 설비 투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투자 지출도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까지 감소합니다. 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들도 마찬가지죠.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경우보다 제품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설비 투자를 늘리는 이런 기업들이 훨씬 많죠.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미국의 경제와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한 고율 관세 부과로 공급과 소비의 연결고리가 일부 끊어진 것이 영향이 있고, 그리고 채찍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더 크게 감소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부품 및 원자재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아서 감소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 수출액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액수가 미국보다 많은데 왜 중국 경제지표보다 미국의 경제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것이 지금 다르게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 이것의 원인이 뭔지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모든 원인은 미중 무역 분쟁이죠. 합의가 지연되고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의 수입이 감소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고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채찍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것인가 완전히 결렬될 것인가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과 채권형 비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항상 저의 의견을 확실히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혹시 틀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주식형 자산 60% 그리고 채권형 자산 40%로 계속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증시가 하락하기 전부터 여러 번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전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린 이런 채권 비중이기 때문에 제가 속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